1월 15일 KMA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 500명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13명으로 지난 4일 1,020명을 기록한 후 서서히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자 수는 줄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달 15일부터 어제까지 32일째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후 9시 이후 식당 내 취식 금지와 헬스장 등 영업 금지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연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적극 대처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달여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접종 우선순위와 부작용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의협은 우선 백신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백신 제조사별로 유통체계와 배분 계획을 수립하고 접종 의료인에 대한 안전교육도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접종 우선순위를 꼽았는데요. 노인 집단시설 생활자와 종사자, 만성질환자와 65세 이상 고령자, 또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가장 먼저 접종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생긴 경우 비록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협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권고문을 어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무총리실에 각각 전달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생각이 있지만 시기는 뒤로 미루고 싶어하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이 최근 전국 성인 남녀 1,09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0.3%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13.4%에 그쳤습니다. 접종 시기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겠다고 말한 답변이 59.9%로 빨리 맞겠다는 37.8%보다 많았습니다. 백신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는 67.5%가 신뢰한다고 답했지만 백신 배분의 공정성에 대해선 확신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50.9%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관련해서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응답이 51.9%로 최악을 넘긴 것 같다는 응답 23.8%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의료인을 가중처벌하는 법이 잇따라 추진돼서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죠. 최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대리수술을 지시하거나 방조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습니다. 또 같은 당 김한정 의원은 보험 사기에 연루된 의료인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의협은 두 법안 모두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우선 대리수술 처벌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어떤 의료행위가 어느 의료인의 업무다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무분별한 처벌은 의료인의 진료를 위축시킬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보험 사기 처벌에 대해서도 의료인은 민간보험사나 가입자와 아무런 법적 계약적 의무가 없는 제3자에 불과하다며 보험사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의료인을 가중처벌하는 건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0억 원을 환수당하고 폐업까지 했던 의사가 끝내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재활의학과 의원을 운영하던 의사 A씨는 같은 건물에 있는 내과 의원 입원실을 신고하지 않고 사용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8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0억 원의 요양급여비 한수 처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의료기관 개설 때 공동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미 공동사용에 대한 신고가 이뤄진 걸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는데요. 1심과 2심에서는 패소했지만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대법재판부는 비록 입원실 공동사용이 요양급여 기준에 위반했더라도 입원료만 환수해야 하지 나머지 진찰이나 검사, 약제비 등까지 전부 환수하는 건 잘못됐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